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트럼프 상무부 장관 후보 하워드 루트닉과 SPLC 투자 이야기, 그리고 디즈니의 모아나 이 추수감사절 박스오피스 신기록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다룬 흥미로운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상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하워드 루트닉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는 금융계에서 독특한 경력을 쌓아온 인물입니다. 특히 SPLC라는 투자 방식으로 큰 성공과 논란을 함께 경험했는데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워드 루트닉은 미국 금융계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현재 캔터 피츠제럴드의 CEO로 이 회사는 2001년 9.11 테러로 큰 타격을 입었지만 루트닉의 리더십 아래 재건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출근하지 않아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이후 회사와 직원들을 재건하며 강한 이미지를 남겼습니다. 캔터 피츠제럴드는 SPLC를 운영하며 특히 팬데믹 시기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 방식은 큰 수익과 함께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SPLC는 간단히 말해 사적 기업을 상장시키기 위한 빈 껍데기 회사입니다. 투자자들에게서 자금을 모은 후 특정 회사와 합병해 상장시키는 방식인데요. 이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이 기존에는 투자하기 어려웠던 기업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 베팅 회사들의 푸트킹즈나 우주관광회사, 버진 걸렉틱 같은 기업들이 SPLC를 통해 상장됐습니다. 하워드 루트닉은 이 SPLC 붐의 중심에 있었고 이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SPLC 성공적인 것은 아닙니다. 루트닉이 주도한 여러 SPLC 중 일부는 크게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AE라는 자율주행 기술 스타트업과 합병을 추진했지만 이 회사는 이후 거의 가치가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피트니스 회사 비치바디와 합병한 SPLC도 주가가 99%나 폭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SPLC 투자 방식은 기업이 상장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투자자들이 과대평가된 기술과 시장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SPLC 설립자와 초기 투자자들은 대체로 큰 손실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루트닉 또한 SPLC를 통해 자신과 회사에 막대한 수익을 남겼습니다. 예를 들어 루트닉은 A 주식을 평균 1.25달러에 매수했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10달러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루트닉을 상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무부 장관은 국제무역 정책을 감독하며 미국의 경제를 조율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루트닉은 월가에서의 경험과 날카로운 비즈니스 감각을 바탕으로 이 역할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 반면 그가 SPLC 투자로 논란을 일으킨 전력이 새로운 직책에서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워드 루트닉은 금융계에서 성공과 실패, 그리고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의 SPLC 경험은 그가 상무부 장관이 된다면 어떤 정책을 펼칠지에 대한 힌트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과거 투자 실패 사례들이 일반 대중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비판도 계속될 것입니다. 다음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디즈니의 최신 영화 모아나 2가 미국과 전 세계에서 어떻게 놀라운 흥행 신기록을 세웠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동안 박스 오피스에서 큰 성공을 거둔 영화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모아나이가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미국과 캐나다 박스 오피스에서 엄청난 기록을 세웠습니다. 첫 5일 동안 2억 2,100만 달러의 티켓 판매를 기록하며 역대 추수감사절 오프닝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는 이전 디즈니 영화인 겨울왕국이가 2019년에 세운 기록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이 영화는 에유에라이알 CRAV의 레치오와 드웨인 잔선, 이 목소리 연기를 맡은 2016년작 모아나의 후속작으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PG 등급 애니메이션입니다. 영화 관객 분석에 따르면 이번 모아나 이 관객의 약 44%가 17세 이하로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객의 흥행의 주요 동력이었습니다. 어린이 티켓 가격이 성인보다 저렴했음에도 불구하고 북미 4,200개 극장에서 평균 32,262달러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가족 영화의 강력한 흥행 잠재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모아나 이만 주목받은 것이 아닙니다. 같은 주말에 다른 두 블록버스터 영화도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위키드 두 번째 주말 수익 8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누적 수익 2억 6,240만 달러를 달성, 글래디에이터 이 두 번째 주말 추가 수익 3,070만 달러, 누적 1억 1,120만 달러를 기록. 이 두 영화와 모아나이는 이번 연휴 기간 동안 미국과 캐나다 박스오피스 수익을 4억 2천만 달러로 끌어올리며 흥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모아나이는 미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성공적이었습니다. 해외에서만 1억 6,53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려 전 세계 총수익은 3억 1,630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이는 가족 영화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강력한 입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주말은 IMAX와 같은 대형 스크린 포맷에서도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IMAX 포맷 수익이 2,4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추수감사절 주말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다른 영화들 중에서는 애머잔 MGM의 레드원이 1,290만 달러, 더 베스트 크리스머스 페전트 에버가 330만 달러를 기록하며 각각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디즈니 픽사의 또 다른 영화 인사이드 아웃은 해외 수익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하며 올해 글로벌 흥행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주말은 팬데믹 이후 할리우드 영화 시장의 회복 가능성을 보여준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올해 북미 박스오피스 총수익은 77억 8천만 달러로 작년 대비 약 6.4% 낮지만 여전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주 전만 해도 작년 대비 10.6% 낮았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주말의 흥행성과는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아나 이와 같은 가족 영화는 대중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주는 동시에 영화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디즈니의 성공적인 전략과 글로벌 관객층의 반응을 통해 앞으로 어떤 작품들이 등장할지 기대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